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복지 정책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네. 최근 그렇게 제동에 걸렸던 정책들이 풀려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당시 피해자, 예. 당시 피해자 이재명 성남시장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당시 복지 관련 뉴스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 시장이 뭐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하는 거. 네. 못하게 하면 막 들어눕고 그러셨죠. 네. 재벌 주전공이 원래 뭐 그런 거 있는데. 네. 밥 안 먹고 막 들어눕고 막 해달라고 해. 단식 많이 했죠. 여러 가지 하셨어요. 광화문에서 들어누우신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며칠 들어누우셨죠? 열하루 들어누워 있었죠. 네. 네. 보통은 단식이라 표현하는데 전 들어누웠어요. 들어누운 게 낫네요. 네. 생떼를 쓰는 거죠. 막 해달라고 막.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불합리하게 우리를 대우하니까 생떼라도 써야. 그쪽도 어차피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딱 맞는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앞뒤가 딱딱 맞는 말만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박근혜 정부의 그런 태도 충분히 이해하죠. 그들은 원래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의 편익보다는 자기 세력, 개인적 이익 또는 감정이 우선하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런 집단이니까 이해했죠.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이 하는 게 만약 인정이 되면 다른 지자체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 된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자기들이 그동안 일부러 안 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죠. 이게 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되는 게 싫었던 거죠. 그때 들어누웠는데 뭐 크게 효과는 없었어요. 아니 정책 자체는 뭐 개선되지 않았는데 네. 효과 있었죠. 이재명이 누군지 알게 됐죠. 그렇죠. 네. 저 들어놓은 사람 누구야? 그 정도 효과 있었는데.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이제 그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해결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무상교복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는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 무상교복이라는 게 그 말 그대로 교복을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이제 교육비 지원 사업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수업료를 면제해 줄 수도 있고 학용품을 이제 무상 급식은 이제 굉장히 급식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없는데 교복을 입어야 되니까 이제 의무 교육 또는 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중학교 무상 교복을 저희가 시행을 했고요. 아, 중학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고등학교를 확대하는 중인데 박근혜 정부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무조건 다 막았던 거고 그 성남시의 자유한국당 측은 중학생 교복은 동의를 했는데 고등학생 교복은 1년 내내 계속 막고 있는 상태죠. 근데 그 마지막 반대 이유가 정부에서 동의하지 않았다. 아, 였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동의는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수용. 우리는 반대 아니다. 이런. 이건 지자체가 결정할 일이다. 그렇죠. 예. 뭐 그렇게 된 건데 저희가 다시 임시에 소집해서 요구해 볼 생각인데요. 이제 결론은 봐야 되겠습니다. 걸림돌 없어진 거 아닙니까 사실상 정부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시의회는 달라요. 그러니까 매번 다르니까 이유가. 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답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언론들이 물으니까. 근데 이제 반대했던 논리는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돈이 없다. 또 그 다음에는. 성남시는 돈이 있잖아요. 있어요. 우리는 예산을 다 마련해 놨는데. 지금도 한 300억 이상 또 남아 있거든요. 저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가난한 사람만 줘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이미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이유가 정부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냐. 스토리가 그렇게. 네. 근데 이유가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임시회 요구해서 다시 추경으로 편성을 할 텐데 어떤 결론을 낼지는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정부 차원의 걸림돌 없었는데 무상 급식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교복도 무조건 사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지자체에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자체든 교육청이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실은 교육 자체가 그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고등학교까지는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죠. 그리고 거기 좀 더하면 지금 이번 문재인 정부의 국정 그 계획 중에 고교 무상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고교 무상교육도 들어가 이미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일부에서 그런 얘기예요. 아, 교복을 없애버리지 그러냐 이런 네. 반론이 꽤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거는 교복이 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만약에 교복을 없애면 학교에서 그야말로 일종의 패션쇼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좋잖아요, 패션쇼. 근데 문제는 돈이죠. 예를 들면 학생들 사이에 자산 오히려. 그렇죠. 그걸 오히려. 막기 위해서 사실 교복을 입는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그것도 뭐 일리 있는 이야기네요. 그거는 근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전국 중학교가 다 교복을 입어요? 의무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입고 있죠. 그런 이유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교복을 입자고 그래요. 교복 자율화가 됐다가 다시 그렇게 네. 돌아갔군요. 네.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그렇습니다. 네. 아하. 그래서 교복을 대부분 입는다. 그러면 네. 그 교복은 학교마다 다 다르죠, 조금씩. 조금씩 다르죠. 그 똑같은 교복, 같은 학교 내에서도 교복마다 또 차이가 있습니까? 싼 교복, 비싼 뭐 교복. 그럴 수 있죠. 뭐 소위 이제 그렇구나. 비싼 그 뭐라 그러면 상표를 붙인 네. 비싼 천으로 쓴다든가 상표를 붙인다든가. 상표 때문에 주로 그러죠. 약간 맵시가 다른다든가 뭐 그런 거겠죠. 그렇죠. 이제 주로 상표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 상표를 붙였냐. 예를 들면 뭐 선전 많이 하는 그런 대기업 것이냐 아니면 뭐 중소기업 것이냐에 따라 가격 차이겠는데 품질 차는 크게 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것도 기억해 봤어요. 교복을 다 지급해야 된다면 현금을 줘서 사게 하는 것보다는 네. 교복 생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교복을 골라 입게 하자. 저희 성남시는 이미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다 만들어놨는데 하지 못하고 하지 있었어요.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실제로 성남의 교복 생산 업체들이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미.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산 원가보다는 훨씬 비싼 가격으로 대기업들이 받고 있죠.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성남시에서 해결이 되고 그 성남시에서 교복을 무상으로 학생들이 다 지급하는 것을 하고 나면 이게 이제 무상급식이 그랬듯이 다른 지자체로 퍼져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래서 다른 지자체들이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거 부담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실 아닙니까? 보통은 시군들처럼 재정이 어려운 지역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제가 하나 예를 들어봤는데요. 경기도에 6만 명대의 군 단위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거기는 1인당 예산이요 한 5, 600만 원씩 됩니다. 근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1인당 예산이 1년에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는 예를 들면 우리는 30억 가까이 들지만 거기는 학생이 몇 명 없잖아요. 기껏해야 제복이는 한 4, 500명? 그 정도면은 그 30만 원씩 해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3, 4천억 예산 중에서 2억이 없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도로 포장 엉뚱한 데 하나 안 하면 간단히 마련할 수 있는 돈이죠. 실제로는 그 돈을 거기 쓰는 게 아깝거나 그런 생각 안 했을 뿐이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선순위 나는 선택 했다.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니고요. 네. 성남시 청년배당도 예를 들면 1인당 100만 원 24세에게 주는데 연간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아까 예를 들었던 그 군 단위에도 보면 네. 그 청년 24세 되는 사람이요 한 400명, 3, 4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3, 4억 정도 아닙니까? 자. 못하는 건 사실 돈이 없어서는 아니죠. 시장님, 그 교복은 알겠습니다. 네. 교복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반대해서 제수했었죠. 네. 그 얘기는 제가 남경필 지사한테 듣기로 하고요. 왜 제수했냐.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네, 얘기는 네, 더 네. 안 하기로 하고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성남시가 공영개발로 한선 5,500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 1,800억을 현금으로 시민들한테 주겠다. 네. 이거 획기적인 뉴스긴 한데 굉장히 뭐랄까요 받아들이기 생경한 로직입니다. 지자체가 공영개발로 돈을 환수했어요.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네. 그러고 나서 그거를 성남 시민에게 예를 들어서 지금 교복 정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책으로 네. 혜택을 준다가 아니라 현금 줄게. 이게 있었던 일입니까? 다른 나라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없던 일인데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적으로는 많이 있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데가 알래스카주는 석유 자원이 많으니까 네. 석유 자원 개발에 따른 이익을 모아가지고 기금을 만든 다음에 1년에
1,000불 내지 2,000불씩 개인에게 지불하고 있어요. 그냥 그게 소위 기본소득이죠. 조건 없이. 네, 개념은 기본소득인데. 그러니까 지대,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누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네. 그냥 시가 예를 들면 이 지역을 개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로 땅값이 몇 배씩 폭등한단 말이에요. 네. 그 개발 이익을 누가 갖느냐? 지금까지 다 업자가 가져갔죠. 예. 정치인들이 그 끼고 부정부패가 됐는데 이 5,503억 원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현직 국회의원, 그 현직 국회의원의 친동생 이런 사람들이 뇌물 받고 압력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LH가 하고 있던 걸 뺏어서 민간이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 제가 재수없게 당선되는 바람에 그들 입장에서는 이걸 제가 다 시로 환수했죠. 근데 이 그래서 돈을 남겼어요. 5,500원 남았는데 이 금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성남시의 3년치 가중예산입니다. 많이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이 남은 건데 누군가 먹을 돈을 시가 빼준 가져온 거죠. 시가 가져온 거잖아요. 완전히 전쟁이었습니다. 이거를 시가 공영 개발한다니까 당연히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엄청나게 반대했죠. 관련 업자들도 엄청나게 싸우고 반대했고. 뭐 그게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음해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이 중에 3분의 2 이거는 예를 들면 본시가지에 공원을 사서 만들고 있어요. 그 도심에 엄청 비싼 땅 사가지고 그것도 하고 터널도 만들고 기반시설을 만들고 1,800억 정도는 원래 이제 저희가 보통 그런 데 쓰고 뭐 빚 갚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원래. 빚은 이미 다 갚았으니까 갚을 때 더 없고요. 없어요. 잘난 척 하실 만하네. 잘난 만하죠. 뭐 저희 현금을 한 5,200억 정도 갚았으니까 똑같은 예산 가지고요. 근데 이미 3분의 2 정도는 성남시는 빚이 하나도 없습니까? 없어요. 9억 남았어요. 9억. 근데 그건 정부에서 원래 대신 갚는 거여서 우리 빚이 아니고요. 근데 5,500억 중에서 3분의 2는 이미 그런 데 썼는데 그래도 남았어요? 그리고 1,822억이 남은 이거 어디다 거죠. 쓸까 고민하다가 성남 시민한테 돌려주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임대 아파트 지으려고 생각해 봤죠. 근데 이거는 1,200세대 정도 혜택을 보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날자떡이라고 이게 정치 잘하면 자다가도 날바닥 떡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날벼락 맞을 수도 있다.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좀 체감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가구당입니까 아니면은 1인당? 1인당 얼마? 기본소득 개념이니까요. 100만 명쯤 되니까 18만 원 정도고. 이거 성인에게만 줍니까? 아니. 미성년. 왜냐하면 이게 이념이 뭐냐면요. 시민들이 맡긴 주권을 행사해서 생긴 일종의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성인만 가질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성남의 주인은 성남 시민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이사 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제한을 좀 하라고. 그건 제한을 해가지고. 영역주인데 예를 들면 뭐 1년 이상 또 3년 이상 거주 이런 건 해야죠. 왜냐면 이거 보고 이사 오지는 않겠지만. 그럼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대개 한 20만 원 정도. 1인당? 가구당 한 뭐 60에서 한 7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가구수에 따라 하겠지만. 4인 가구면 80만 원, 5인 가구면 1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거 처음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상하죠. 왜 돈을 주고 그래 이런. 근데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이라고 하는 건 써 없애는 것이긴 한데 이건 세금이 아니거든요. 세금이 아니고 시민들이 맡긴 권한을 행사해서 생긴 세금 외의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예를 들면 장기 투자에 쓸 수도 있지만 이건 일회성 수입이라서 일종의 정책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런 소득이 생긴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저금해놓고 이자 따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 예산의 원리상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업들을 다 했는데 남았어요. 그러면 이걸 저축하고 이자를 따먹는 것도 안 됩니까? 그거는 세입 세출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요. 왜냐하면 세대별로 올해 세금을 낸 사람이 올해 혜택을 봐야 되고. 이런 아이디어 한번 모집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사안이 아니면 물론이죠. 1,800억으로 성남시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공모해 보시죠. 성남 시민들부터. 지금 현재 그걸 하고 있는 상태죠. 예를 들면 시장의 현재 안은 배당이에요. 저는 그게 옳다고 보고 그 배당도 지역 화폐를 주면 지역 경제가 살 거다. 저희는 지역 화폐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시장이 아닌데 뭐 이걸 그 전문가는 용역도 줄 거고 시민사회에 던졌으니까 여기 반대 의견들도 나오죠. 반대 의견 결국 최종 결론은 다음 시장쯤에서
최종 결론 내게 될 겁니다. 아, 그렇구나. 시장님으로 있으신 동안 이 돈을 다 돌려줄 수는 없는 거군요. 왜냐하면 올 연말이 돼야 비로소 현재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그때는 됩니다. 백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백수 아까네 내가 넘어갔네요. 그때는 백수일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성남시장이 아닐 가능성은 매우 높죠. 네, 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게 될 수가 있네요. 전혀. 그렇죠. 네, 그래도 예를 들면 제가 그냥 들어놓을 수는 있죠. 그거 내가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한다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3년을 임기 남긴 상태인 시장이나 네. 3개월을 남긴 사람이나 3일을 남긴 사람이나 시장인 건 똑같아요. 현재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걸 제가 강제할 수는 없어요. 의회도 동의해야 되고 시민들도 공감해야 되고 그래서 의견들이 좋은 게 많으면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든 안 되든 이런 아이디어를 던졌자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들어눕는 수준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엄청난 불평등과 격차고요. 이 불평등과 격차 중에서 가장 심각한 원인은 지대입니다. 소위 불로소득이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됩니다. 자, 시장님 시간 다 됐어요 이제. 벌써요? 제가 아침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왔는데 벌써 이렇게 끝냈어요.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복지 정책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네. 최근 그렇게 제동에 걸렸던 정책들이 풀려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당시 피해자, 예. 당시 피해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당시 복지 관련 뉴스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 시장이 뭐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하는 거. 네. 못하게 하면 막 들어눕고 그러셨죠. 네. 재벌 주전공이 원래 뭐 그런 거 있는데. 네. 밥 안 먹고 막 들어눕고 막 해달라고 해. 단식 막 네. 많이 했죠. 여러 가지 하셨어요. 광화문에서 들어누우신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며칠 들어누우셨죠? 열하루 들어누워 있었죠. 네. 네. 보통은 단식이라 표현하는데 전 들어누웠어요. 들어누운 게 낫네요. 네. 생떼를 쓰는 거죠. 막 해달라고 막.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불합리하게 우리를 대우하니까 생떼라도 써야. 그쪽도 어차피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딱 맞는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앞뒤가 딱딱 맞는 말만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박근혜 정부의 그런 태도 충분히 이해하죠. 그들은 원래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의 편익보다는 자기 세력, 개인적 이익 또는 감정이 우선하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런 집단이니까 이해했죠.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이 하는 게 만약에 인정이 되면 다른 지자체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 이제 된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자기들이 일차는 크게 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것도 기억해 봤어요. 교복을 다 지급해야 된다면 현금으로 줘서 사게 하는 것보다는 교복 생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교복을 골라 입게 하자. 저희 성남시는 이미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다 만들어놨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성남의 교복 생산 업체들이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미.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산 원가보다는 훨씬 비싼 가격으로 대기업들이 받고 있죠.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성남시에서 해결이 되고 그 성남시에서 교복을 무상으로 학생들이 다 지급하는 것을 하고 나면 이게 이제 무상급식이 그랬듯이 다른 지자체로 퍼져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래서 다른 지자체들이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거 부담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실이 아닙니까? 보통은 시군들처럼 재정이 어려운 지역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하나 예를 들어봤는데요. 경기도에 6만 명대의 군 단위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는 1인당 예산이요 한 5, 600만 원씩 됩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1인당 예산이 1년에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는 예를 들면 우리는 30억 가까이 들지만 거기는 학생이 몇 명 없잖아요. 기껏해야 제복이는 한 4, 500명? 그 정도면은 그 30만 원씩 해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지자체가 결정할 일이다. 그렇죠. 뭐 그렇게 된 건데 저희가 다시 임시에 소집해서 요구해 볼 생각인데요. 이제 결론은 봐야 되겠습니다. 걸림돌 없어진 거 아닙니까 사실상 정부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시의회에서 시의회는 달라요. 그러니까 매번 다르니까 이유가. 그때. 예, 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답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언론들이 물으니까. 근데 이제 반대했던 논리는 뭐였습니까? 뭐 처음에는 돈이 없다. 뭐 또 그 다음에는 성남시는 돈이 있잖아요. 있어요. 우리는 예산을 다 마련해놨는데 네. 지금도 한 300억 이상 또 남아 있거든요. 저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가난한 사람만 줘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 이미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유가 정부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냐. 이 스토리가 그렇게. 네. 근데 뭐 이유가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미 시회 요구해서 다시 추경으로 편성을 할 텐데 어떤 결론을 낼지는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정부 차원의 걸림돌 없었는데 무상급식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교복도 무조건 사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지자체에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지자체든 교육청이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실은 교육 자체가 그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고등학교까지는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죠. 그리고 거기 좀 더하면 네. 지금 이번 문재인 정부의 국정 그 계획 중에 고교 무상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도 들어가 있어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일부에서 그런 얘기예요. 교복을 없애버리지 그러냐 이런 반론이 꽤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거는 교복이 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만약에 교복을 없애면 학교에서 그야말로 일종의 패션쇼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좋잖아요, 패션쇼. 근데 문제는 돈이죠. 예를 들면 학생들 사이에 자산 오히려 그렇죠. 그걸 오히려 막기 위해서 사실 교복을 입는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그것도 뭐 일리 있는 이야기네요. 그거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전국 중학교가 다 교복을 입어요? 의무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입고 있죠. 그런 이유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교복을 입자고 그래요. 교복 자율화가 됐다가 다시 그렇게 네. 돌아갔군요. 네.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그렇습니다. 네. 아하. 그래서 교복을 대부분 입는다. 그러면 그 교복은 학교마다 다 다르죠, 조금씩 다르죠. 그 똑같은 교복, 같은 학교 내에서도 교복마다 또 차이가 있습니까? 싼 교복, 비싼 교복. 그럴 수 있죠. 소위 이제 그렇구나. 비싼 그 뭐라 그러면 상표를 붙인. 네. 비싼 천으로 쓴다든가 상표. 상표 때문에 주로 그러죠. 약간 맵시가 다른다든가 뭐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근데 주로 상표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 상표를 붙였냐. 예를 들면 뭐 선전 많이 하는 그런 대기업 것이냐 아니면 뭐 중소기업 것이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데 품질. 그동안 일부러 안 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죠. 이게 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되는 게 싫었던 거죠. 그때 들어 누웠는데 뭐 크게 효과는 없었어요. 아니 정책 자체는 뭐 개선되지 않았는데 네. 효과 있었죠. 이재명이 누군지 알게 됐죠. 그렇죠. 네. 저 들어놓은 사람 누구야? 그 정도 효과 있었는데.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이제 그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해결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무상 교복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는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 무상 교복이라는 게 말 그대로 교복을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네. 교육비 지원 사업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수업료를 면제해 줄 수도 있고 학용품을 이제 무상 국가에서 급식은 이제 굉장히 급식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없는데 교복을 입어야 되니까 네. 이제 의무 교육 또는 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중학교 무상 교복을 저희가 시행을 했고요. 중학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고등학교를 확대하는 중인데 박근혜 정부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무조건 다 막았던 거고 그 성남시의 자유한국당 측은 중학생 교복은 동의를 했는데 고등학생 교복은 1년 내내 계속 막고 있는 상태죠. 근데 그 마지막 반대 이유가 정부에서 동의하지 않았다. 였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동의는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수용. 우리는 반대 아니다. 이런. 이건